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8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8주차 첫 번째 동영상. 오늘 지금 10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전에 1교시 002분반, 그 다음에 2교시는 004분반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 국제관광, 외래관광 용어에 주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베르네커의 관광구조 체계, 주체, 매체,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그 진도를 보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게, 대면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옳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촬영 시간은 2시 57분이네요. 2시부터는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 하나가 또 연구실을 방문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아마 그 학생은 뭐 여행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유럽 투어 가이드 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아마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유럽으로 가이드를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는 많습니다. 아마 지금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내년부터는 이 망할 놈의 코로나가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죠.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거죠. 지금 2학년, 3학년은 내리 그 코로나 속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2학년 학생들은, 지금 2학년 학생들은 1학년일 때는 학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하고 만날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2학년 되니까 코로나 터졌고, 3학년 올해 되니까 또 그거 연속이고, 참 불운한 세대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1학년에 재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까 그 4학년 학생은 참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4학년이라도 정신없는 사람은 정신줄 놓고 있어요. 뭐 그건 뭐 아버지가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 다이아몬드 수저쯤 되면 정신을 놓는다고 제가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냉정한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래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제 지식을 뽐낼 마음도 전혀 없고, 지식도 일천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은 되게 좋고요. 미리 공지사항을 얘기하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죠? 중간고사전은 002분반과 004분반이 합반이 아니고 따로따로 시험을 봅니다. 아마 002분반 1교시에 오는 분반이 아마 A분반으로 표기되는 것 같고요. 004분반 2교시에 오는 분들은, 2교시 수업을 듣는 분들은 B분반으로 표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은 월요일날 1교시에 A분반 1교시에 봅니다. A분반이건 B분반 강의실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뭐 특히 B분반 같은 경우 004분반 2교시 수업을 하는 학생들 중에 작년에 한 학생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2교시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 못 봅니다. 시험 볼 수, 이미 시험 문제 다 나갔고 한데 어떻게 해요? 그럼 부정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올해도 적어도 한 명은 그런 학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하기로 한 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그 학생을 시험 보게 하면 그건 부정이 되죠. 많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 이의에 대해서 제가 막아낼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은 이 수업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며칠 날 보게 되냐면요. 잠깐만요. 표시해 놓은 거 있는데, 시험은 11월 1일 월요일 1교시에 봅니다. 11월 1일 월요일 1교시. 자, 이 시간에 첫 과제는, 시험은 언제죠? 11월/1일 1교시. 그래서
시험은 몇 교시에 본다고요? 그것만 쓰면 된다. 1교시. 1교시에 본다고요.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진도를 나가죠.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는 67페이지 관광의 발전 단계를 큰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표나 그래프가 있으면 관심 있게 봐라. 그거는 책을 쓴 저자가 요약 정리를 한 거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살짝 설명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가끔 그런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1학년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했더라도 다시 한번 합시다. 아마 내년이 되면 대학에 가서 나는 교환학생도 가고 해외 인턴도 가고 막 그런 것들을 꿈을 꾸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점점 교환학생이나 해외 인턴의 기회는 많아질 겁니다. 특히 내년 3월에는 폭발적으로 그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폭발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찾아보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도 안 갔고 올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학교 게시판에서 어느 과의 게시판이냐고요? 찾으세요.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그 전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뭐였는지, 학점은 얼마였고 뭘 요구를 했는지를 미리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쉽게 잡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2학년들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학년이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3학년 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기회는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보고 잡으려고 그러면 늦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탁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행의 시대부터 순서대로 여행 투어의 시대. 별거 없습니다. 둘째 줄 했습니다. 승려, 기사, 지배층 위주로 갔다는 거죠. 그죠? 지배층, 종교 집단이나 지배층. 여기는 유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스님도 있지만 뭐 교황, 뭐 신부, 뭐 그런 사람들이요. 목사 그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 지배계급이죠. 뭐 왕족은 말할 것도 없이 여행을 다녔겠죠. 그들은 자유로웠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층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해 뜨면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해지면 와서 자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날 또 가니까 그런 거 하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관광의 시대 하면서 이제 관광의 시대는 세계대 2차 대전까지를 말한다. 그건 뒤에서 대중관광할 때 왜 2차 대전인지 얘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관광의 시대 보면 69페이지요. 위에서 셋째 줄 영국의 토마스 쿡이 도입한 여행 알선업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토마스 쿡을 관광에서는 여행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행의 아버지. 그러니까 최초로 했다는 거죠.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의 원래 직업은 목사님입니다. 교회 목사님. 근데 마침 그 시대, 토마스 쿡 있는 이 시대에 영국에서는 금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어요. 담배 끊고 담배 피지 말라는 운동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신도들, 자기 신도들한테 그 뭐 런던에서 있었나 그러면 런던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이 그닥 또 부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토마스 쿡이 그래서 철도회사에다 전화해서 야 우리 신도가 요 정도 인원이 되는데 좀 단체로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니까 신도들의 그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야죠. 좀 싸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래?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럼 좀 싸게 해줄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금연학교 보내고 왔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밑에 있는 신도들이 어디 여행만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소개하면 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토마스 쿡이 몇 번 지난번에 했던 여기 쿡 목사인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또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인데 뭐 어떻게 좀 인원은 좀 작지만
해주실 수 없냐? 그러니까 뭐 철도에서 또 흔쾌히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괜찮겠네. 여행 가려는 사람은 많고 철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중간에 내가 껴서 이렇게 알선해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알선하는 영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차린 여행사가 쿡 앤드 선스, 쿡과 아들이 한 그 여행사를 차렸어요. 쿡 앤 선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행산업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은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라고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동기, 욕구, 엄밀하게 말하면 달라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욕구 하나를 뭉쳐서 하자. 그건 관광객 행동론에 가면 그것만 해도 쫙 하실 거야, 아마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고요. 그래서 69페이지 그 토마스 쿡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했죠. 마침내 근대 관광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쿡이 1841년에 단체 전세 열차를 운행하면서 처음으로 관광 여행자를 목격한 것이 오늘날 여행사의 시초다. 예. 이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단체로 가면서 싸게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그러면서 이게 된 거죠. 여행사의 개념이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걸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관광은 서비스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동영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관광은 어차피 뭐 그런 거, 관광은 노는 거죠. 그럼 관광을 제공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노는 것도 욕구가 다양하죠. 아까도 자원 얘기도 하고 문화 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비유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맛있는 먹거리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숙소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공기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점점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대한민국도 점점 고령사회죠.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사회예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분들의 욕구는 20대인 여러분들이 느끼는 욕구와는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아직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뭐 여행 상품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먼저 하면 목사님도 여행업의 아버지잖아요. 먼저 하면 최고예요. 깃발 꽂으면 내 땅이에요. 단 관광은 특허라는 게 어렵거든요. 특별히 허가를 해서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게 어려워요. 왜? 관광은 공공재니까. 설악산 단풍, 설악산 누구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예요. 국립공원이잖아요. 그걸 사유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특허를 낼 수 없으니까 금방 다른 사람이 쿡 여행사가 있으면 몇 년 지나서 또 다른 여행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쿡의 여행사를 그대로 모방하는 여행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만 좀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제도 1박 2일에 뭐 19만 9천 원, 그러니까 다음 여행사는 우리는 19만 5천 원 가격으로 처음에는 그 가격으로 쉽게 승부를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는 요즘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행의 퀄리티, 질이 중요한 거죠. 질. 그죠? 그리고 이제는 점점 그 김난도 교수의 2022년 트렌드를 보면요. 나노 사회거든요. 각자 도생 사회. 그러니까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아까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것도 그거죠. 20대 Z세대를 중심으로 등린이가 나왔다고 그랬죠. 등산 가는 어린이에서 등린이. 그래서 동네 뒷산을 가기도 하고요. 뭐 자기 도시에 있는 산을 가기도 하고 유명한 산을 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동네 뒷산으로 가서 하면서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 소확성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걸 어떻게 여행에 반영을 시킬까? 관광에 반영시킬까?
그럼 등산 말고 사람들이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 강의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구별하지 않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남과 차별화되는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관광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기사 문제를 내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베르네커만 외우고 뭐 4책에 5책에 10책에 11책에 그거 백날 외우면 의미 없어요. 아까 강의도 전체적으로 3책에 갖고 강의하고 설명 쫙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말이 또 빨라지네요.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몇몇 이제 출석 처리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학생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2-3명씩 앉혀놓고 관광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관광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안 좋은 점이 뭐냐? 그럼 묻죠. 그럼 학생들은 어이씨 당신 과목에 안 좋은 점을 얘기했다가 나 뒷담화치는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이유는 내 고객, 학생들이 제 고객이죠. 제 고객이 어떤 걸 느끼고 뭐 어떤 데에 대한 욕구가 있나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제 강의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학생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에서 초짜일 때는 한 3년 동안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만들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전학년에 걸쳐서 전 과목에 걸쳐서 안 하거든요. 심지어 외부 특강을 갈 때도 극소량의 파워포인트만 만들지 거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 한다고 해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아주 작은 거밖에 없습니다. 작게 몇 장, 2-3장밖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걸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장단점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은 안 듣고 그것만 드립다 적어요. 거기가 중요한 거니까 파워포인트 만들었다 거기서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 적지 말고 설명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걸 인쇄를 해서 줬어요. 그때 또 딴짓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저한테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게 있으면 제가 공부를 안 하죠. 왜? 저한테는 커닝 페이퍼예요. 그대로 설명하죠. 현재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얘도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태해지고. 그런 차원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보니까 만족도는 오히려 이게 더 높은 것 같다는 판단이 서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대중관광 매스 투어리즘의 시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나와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죠. 세계대전은 2번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일본의 강제 점령, 그죠?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식민지인데 식민지란 용어는 안 써요. 요즘은 우리는 식민지였다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니까 그런 말은 안 쓰죠. 역사적으로 식민지는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일제 강제 점령기 말은 같은데 조금 낫죠. 그들이 강제로 점령을 한 거니까 그 시기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했죠.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한 겁니다. 일본, 독일 그렇게 연합군들이 걔네들이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하고도 연합군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걔네가 그때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서로 독일의 유보트라든가 잠수함 같은 거 그런 거 있었거든요. 또 비행기도 대량으로 군인들을 수송해야 되니까 항공 기술도 무지 발전을 했고요. 그런 각종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대량 수송 수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군용기를 개조해서 민간 여객기를 만들어낸 거죠. 대량. 또 배도 마찬가지. 물론 옛날에 타이타닉도 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보다는 항해 기술도 훨씬 나아졌겠죠. 전쟁이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량 수송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걸 갖고 토마스 쿡처럼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서 민간인을 수송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관광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는 대량 관광 시대. 그렇죠. 수송기, 항공기, 배 많이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대량 매스 투어리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중산층, 서민 대중을 포함한 전 국민이 관광을 여가성형과 자기 창조 활동의 폭넓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좋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없고 대량이니까 우리도 비행기도 1등석 있고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그다음에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 그다음에 일반 3등석 이코노미 클래스거든요. 보통 3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따따블로 간다면 그러니까 일반 비행기가 미국 가는데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비즈니스는 200만 원, 퍼스트 클래스는 4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한 번도. 돈도 없고 그렇게 기회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가는데 굳이 거기다 돈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는 국내선에서 한번 탔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비행기를 탔죠. 근데 그것도 타려고 탄 게 아니라 항상 비행기는 오버부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석이 100개면 노쇼 안 나타나 예약한 거 안 나타나는 사람들 때문에 좌석의 110% 120%까지 그때그때 시즌에 따라 다른데 과예약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버부킹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미 좌석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한테 제안하죠. 죄송하지만 좌석이 없어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도 되겠습니까? 오, 땡큐 베리 마치죠. 그래서 딱 한 번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업그레이드해서 타고 간 것 같아요. 또 우리 집 식구들은 비즈니스를 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생일 때 둘째를 임신해갖고 이제 한국 와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저는 뭐 미국에서 애 낳는 거에 흥미 없거든요. 미국 국적 뭐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신부니까 비즈니스 태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항공 마일리지 갖고 업그레이드해서 보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때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갔는데 뱃속에 얘기하고 이 딸내미가 맨날 비행기만 타고 아빠 2층 가자 2층 가자 그래요. 그 비행기는 아마 2층이 그 비즈니스였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셔서 해외여행을 다닐 때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세요. 어쨌든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객실 수가 늘어나는 거죠. 비행기 좌석도 늘고 선박도. 근데 또 한꺼번에 다 하니까 남는 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싸게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걔네들은 우리가 그렇죠. 유람선 같은 경우도요. 크루즈 같은 거 있죠. 좌석 종류, 객실의 종류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단체로 여러분들하고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크루즈를 탄다 그러면 배에 배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밖에는 바다죠 다. 요 가운데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가운데니까 전망도 없죠. 그런 데는 싸요. 깜깜하게 형광도 켜야 되는데요. 그죠? 반면에 밖에 배의 바깥 부분에 있는 거, 이 바깥 부분에 여기는 바다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런 객실은 비싸죠. 그러니까 텔레비에 보면 크루즈는 그런 쪽만 안에까지는 카메라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객실은 싸겠죠.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비행기 밑에 들어가잖아요. 위에서는 파티하고 막 그러는데 선장 주체 만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가선영과 자기 창조 활동들의 폭넓은 동기 갖다 붙이면 말은 되는데 그 처음에는 그냥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량 관광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분반이고 B분반이고 즉 002분반이고 004분반이고 시험은 몇 교시요? 네, 1교시에 봅니다. 과제는 아까 냈죠? 제출하시고요.